안녕하십니까. 에이자에즈 박영숙 교수입니다. 클래스 101 메타 트렌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챕터 0하고 챕터 1을 했고요. 이제 챕터 2를 합니다. 챕터 2는 기후변화에 관한 겁니다. 기후변화 정말 심각합니다. 이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가라앉아 버리면 어디에 사느냐? 해상 도시에서 살 겁니다. 일본은 나크라는 해상 도시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2300년이 되면은 다 가라앉고요. 태백산맥만 남아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기후변화 과정을 합니다. 기후변화 과정. 자, 이 기후변화에서는 우선은 정리를 좀 할게요. 1번, 그죠? 챕터 2의 1번에는 해수면 상승이 심각하다. 일본도, 한국도 많은 나라가 가라앉습니다. 자카르타 같은 데는 이미 자카르타가 수도였다가 수도를 다른 데로 정했어요. 다른 데로 정해서 수도가 가라앉으니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스테딩 해상국가. 다 가라앉은 건 전부 다 그냥 물에 빠져 죽을까요? 아니죠. 해상국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스테딩이라고 해상국가를 만드는 단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상국가를 만드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도 만들고, 유럽도 만들고, 아랍 정부에서도 만들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렇게 둥둥섬이죠. 둥둥섬을 만드는 나라가 일본에 나크가 있고, 인도는 워터빌딩 만들고, 유럽은 피살리아를 만들고, 아랍 국가들은 릴리 패드를 만들고, 등등 해서 많은 것을 새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선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데에는 나크, NARC라고 해서 나크 해상 로켓 발사 기지를 이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겐시티 건설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2030년에 완공해요. 바다에 그죠?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시티를 만들어요. 도겐시티를 만들어요. 자족형 해상 스마트 도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혁신적인 건축 기업인 나크가 해상에 건설하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도겐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나크는 2030년에 완공을 목표로 로켓 운송을 발사하기 위해서 착륙 시설을 포함한 해상 도시를 건설합니다. 로켓을 발사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 시내에서 그거 하면은 서울 시내 사람들이 로켓이 폭발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바다 위에 해상 도시에서 만들고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그죠? 저기 그 미국 같은 데는 또 저 남쪽에 어디에 하고 있죠. 등등 이런 식으로 나크 구상하는 도겐시티는 단순한 해상 거주 공간을 넘어서 에너지와 식량 자립, 에너지는 바다 위에서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식량 자원이라는 게 바다 밑에 엄청난 어장을 만들어서 아니면은 또 미역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우주 운송 시대에 대비하는 복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연간 약 200만 리터의 물 소비, 3,288톤의 쓰레기 처리 가능하게 하고 7,000톤에 달하는 식량 자체 생산, 전력도 생산하고 다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만들어요. 해상 도시니까 자급자족 해야 되겠죠. 최근 나크 발표에 따르면 도겐시티 프로젝트는 현재 기본 설계 단계를 거쳐서 상세 설계 단계 지나고 해상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 폐기물 처리 시스템 이런 기술적인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요. 관련 분야의 전문 기업, 연구기관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크는 도겐시티를 만들 때 거주 공간을 넘어서 우주산업을 실제로 우주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 착륙시설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도겐시티는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 같은 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겐시티입니다. 이렇게
도시 하나 둥둥 떠 있는 섬을 도시를 도겐시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는 사람들이 살고요. 여기 맨 밑에는 미역 키우고 지금 보세요, 그죠? 다시마 키우고 이도 밑에는 생선 키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뭘 키울 수 있겠어요? 지금 나무도 있고 공원도 있고 거기에다가 채소도 키울 수 있고 집도 있고 있지만 밑에는 또 다양하게 바다 밑이니까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300년 후의 미래입니다. 300년 후에 지금 300년 후의 미래를 볼게요. 2060년도부터 기후변화로 상당한 국가가 소멸합니다. 없어집니다. 2300년이 되면 절반의 국가가 침몰합니다. 그럼 다 죽고 말아요? 아니죠. 자, 이제 여러 나라는 인도는 워터 빌딩 만들고 뭐 이게 일본은 나크 그죠? 시티 도전 시티 만들고 뭐 이렇게 그죠? 나가는 거죠. 버지니아 공대에 관측하면은 60만 개의 빌딩이 미국 동부 해안에 사라진다. 200만 명이 사라지고요. 200만 명에다가 이 미 동부 해안이 5mm 정도씩 계속해서 깔아앉고 있다 이런 거죠. 미국 동부 해안이 깔아앉고 있는데 미국 대서양 연안이 주요 도시들이 침몰하고 있고요. 5mm 깔아앉아서 200만 명이 80만 개의 빌딩, 80만 개의 재산에 뭐 아무튼 영향을 미치고 연간 5mm까지 깔아앉고 매년 이렇게 깔아앉으니까 그죠? 뉴욕시, 롱아일랜드, 볼티모어, 버지니아 비치, 노폭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깔아앉습니다. 버지니아 공대 연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해안만 연구했을 때 그러고 서해안은 더 많이 깔아앉습니다. 미국 해수면 상승 영향이 그죠? 굉장히 많이 깔아앉는다라는 이런 연구를 내놨습니다. 버지니아 공대에서 내놓은 연구이다 이런 거고. 요게 Future of Asia입니다. 아시아 이렇게 잘 보시면 자, 여기 코리아는 이 2300년 되면 당연하게 남한 북한 이런 거 없고요. 중국이 제일 문제입니다. 중국 보시면 North China, South China. 중국이 조그매요. 그죠? 중국이 조그맣게 변하고 티베트 독립했고 몽고 독립했고 만주 독립했어요. 그죠? 이렇게 러시아도 시베리아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는 Far East Republic 이렇게 러시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터키스탄에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나라가 그죠? 굉장히 커졌고 이란 있고 인도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말레이시아로 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유니언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건데 얼마나 깔았는지 볼게요. 요게 매트릭스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Map of 아시아입니다. 여기 아시아죠. 중국은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다 깔아앉아. 여기 최저지대입니다. 다 깔아앉고 중국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만주 독립했고, 그죠? 몽고 독립했고, 다 독립하고 다른 나라로 변했어요. 중국이 없어졌어요. 일본 다 깔아앉았고요. 필리핀 깔아앉았어요. 당연히 홍콩 깔아앉았고 대만 깔아앉았죠. 다 깔아앉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한다. Future of Map of Europe입니다. 유럽. 저희 시어머니는 독일이 다 깔아앉았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노르웨이 쪽에 다 깔아앉고 없어요. 영국도 많이 깔아앉았고 여기에 보면은 헝가리, 로마 뭐 여기 다 깔아앉고 터키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전부 유럽 사람이 터키로 다 갔어요. 터키로 다 갔습니다. 왜냐면 여기 다 깔아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프랑스도 다 깔아앉았고요. 스페인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독일이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어요. 그 옆에 있는 폴란드 뭐 그죠?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게 벨라루스 다 깔아앉고 없습니다. 자, Map of South America입니다. 남미죠, 남미. 남미도 굉장히 그죠? 많이 깔아앉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깔아앉았어요. 요게 오스트랄리아입니다. 오스트랄리아가 가장 적게 깔아앉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적게 깔아앉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변가만 이렇게 깔아앉은 거고, 이거 매트릭스 인스티튜트하고 나사하고 그린 건데, 이거는 어떻게 그렸느냐? 저지도, 그죠?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저지대를
깔아앉는 지역으로 본 거죠. 이렇게 많이 깔아앉았고, 자, 말레이시아 반도로 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없어지고 말레이시아 반도로 변했습니다. 맵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고, 미국은 여기 그죠, 코리아타운, LA, 샌프란시스코, 여기 땅 사지 마세요. 저희 시집은 미시간에 살고 있는데 미시간 다 깔아앉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다. 그래도 미국은 좀 적게 깔아앉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맵 오브 아시아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 자, 아시아에 인도 좀 뭐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깔았는 데가 일본은 완전히 없어졌고요. 필리핀도 없어졌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은 한국은 그죠, 태백산맥만 남고 서울 등지 다 깔아앉았습니다. 부산부터 시작해서 대구 뭐 다 태백산맥. 일본도 거의 깔아앉았고, 대만, 홍콩, 중국이 한국보다 40배로 많이 깔아앉았어요. 땅이 워낙에 크니까, 그죠? 하지만 중국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가 다른 데 다 독립했는데 이게 중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도 깔아앉았고, 베트남은 그래도 산악지대니까 고지대만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깔아앉았습니다. 요것이 그죠, 2100년 정도 2100년에서 2200년 사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이 그죠, 여기 아직까지 남쪽에 지리산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태백산맥이 남아 있고, 평창이 한국의 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이 최저지대니까 샹하이 깔아앉고, 그죠, 뭐 후안도 깔아앉고, 그 다음에 베이징은 조금 살아남았어요. 여기가 산악지대니까 다 깔아앉아서 한국이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섬나라가 되었고요. 일본 이때만 해도 조금 더 살아남아 있어요. 그죠? 많이 깔아앉았지만 좀 살아 있어요. 이런 정도인데, 한반도 보자면 평창이 한국의 수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평창이 이 정도 있거든요. 평창이 한국의 수도. 다른 데는 다 깔아앉았어요. 이쪽이 지금 서울이죠. 여기가 서울인데 다 깔아앉았습니다. 예. 자, 요게 한 아까가 2200년도라면 이거는 2100년도 이렇게 보면은, 자, 요거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고요. 요 앞에 있는 것은, 국토연구원인가 뭐 이런 데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보면은 일본이 많이 깔아앉았는데 아직까지 좀 살아남아 있고, 서울은 막 깔아앉아 있고요. 여기다. 제일 많이 깔아앉는 데가 새만금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고, 제주도 다 깔아앉고 요것만 남았습니다. 여기 남쪽에 섬이 그죠, 몇백 개가 되는 섬이 다 깔아앉아고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한반도, 북한은 안 깔아앉습니다. 대마공원에서 그게 산악지대니까.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섬나라가 되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한반도가 섬나라가 되었다. 중국은 여기 앞에 있는 거 다 깔아앉았고, 그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인도도 많이 깔아앉았죠. 그리고 한국 거의 쪼빼하게 되었잖아요. 토끼가 그죠, 쪼빼하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많이 깔아앉았고, 보시면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수면 상승 위기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를 했죠. 2019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자카르타가 다 깔아앉으니까 더 이상 집을 못 짓게 했어요. 1919년 8월 26일 대통령이 보르네오 섬으로 우리는 수도를 이전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자카르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하하는 도시라는 점을 이야기했고, 이미 40%가 깔아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난 10년간 2.5m 이상 침하했다, 깔아앉았다. 그래서 연간 25cm씩 깔아앉는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발표는 미리 정부가 그죠, 100년 전에 이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이거 깔아앉을 것이야. 그래서 땅을 못 사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도 부산에 땅 못 사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다 깔아앉을 것이니까. 정부와 전문가들은 자카르타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로 경고해 왔습니다. 2050년까지
북부 자카르타 95% 깔았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50년까지 자카르타 3분의 1이 완전 침수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다. 보르네오 섬으로 수도가 보르네오 섬으로 간다. 각국 정부가 2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침수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침수할 거야? 어떻게 침수할 것이야? 우리나라는 쉬쉬하고 있어요. 쉬쉬하고 있어요. 자, 아시아 태평양 도시 기능 붕괴. 방콕, 그죠? 10년 후에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마닐라, 필리핀, 2030년 기준 해안가의 87%가 침수한다라고 돼 있고, 베트남도 2100년까지 전체 면적의 20%가 가라앉는다라고 하고, 유럽은 암스테르담이 이렇게 많이 가라앉습니다. 2m 상승 시 인구 97%가 거주 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런던도 2070년에 템즈강 수문이 그죠? 200만 명이 이주해야 되고, 2100년도까지는 150만 명이 위험하니까 이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어요. 각국 정부가 10년 후, 20년, 미국은 마이애미가 2050년까지 이렇게 다 깔아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0% 침수한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는 2100년까지 이렇게 5% 이상, 30% 소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몰디브는 2100년까지 국토의 80%가 가라앉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몰디브는. 그래서 몰디브는 수상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투발루 2050년까지 완전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지금 20년 남았죠. 30년. 예. 과학계 경고는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나사도 경고하고 있고, 노아도 경고하고 있고, 20% 30% 상승하고 있고, 2100년까지 73개 도시가 7,300만 명이 홍수에 빠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제 코엠이 있습니다. 한국해양환경공단입니다. 해양환경공단에서 이렇게 많이 깔아놓는다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서울 그죠? 인천 지역에 이만은 여기가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흑산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깔아놓는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침수 시뮬레이션하고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 코엠 ORKR 정부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깔아놓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은 알려주지만 이거 뉴스나 크게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나시아에서도 많이 깔아놓는다, 빨간 곳이 깔아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막 많이 잠긴다 이런 거 그죠? 가팔라지네 이것도 코엠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린피스에서도 이렇게 많이 깔아놓는다, 파란 색깔이 깔아놓는 곳입니다.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 그린피스에서 2030년 한국은 50개 도시가 물에 잠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린피스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린피스에서 이런 서울에 그죠? 이게 남산타워죠. 남산타워 이렇게 깔아놓는다. 예, 그리고 남상현 교수 이런 것도 유튜브에 있어요. 부산이 물에 잠긴다. 지금부터 4년 후는 부산이 물에 잠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50년 바다에 잠기는 베트남 남부 지역 그렇게 또 나온 게 있고요. 그린피스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이게 한국경제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코엠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코엠에서 나온 정보. 예.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그저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많이 깔아놓는다. 뉴스캐스트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미래를 알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저희가 미래를 알아야 엉뚱한 곳에 가서 사놓지 않죠. 부산의 해운대 앞에 2030년도부터 깔아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많은 곳이 깔아놓는다. 그죠? 굉장히 많은 곳이 깔아놓습니다. 부산은 2030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깔아놓고요. 한국은 2300년이 되면은 인구는 62,000명만 남고요. 거기에다가 태백산맥만 남습니다. 2100년도 되면은 아직까지 지리산이 조금 남아있고, 그때 되면은 평창이, 서울은 다 깔아앉았기 때문에 평창이, 수도다. 한국의 수도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00년이 되면 일본 다 깔아앉고요. 필리핀 다 깔아앉고요. 홍콩, 대만, 그죠? 중국이 완전히 다 깔아앉아서 없어졌어요.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다른 데는 독립했거든요. 티베트 독립하고, 몽고 독립하고, 예. 이렇게 거대한 변화,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그 변화 과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클래스 101 박영숙의 메타 트렌드 그 중에서 기후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